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축구 대구FC가 어려운 상대인 상주 상무를 꺾고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1부 리그 승격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처럼 펼쳐진 1위 대구FC와 승점 1점 차 2위 상주 상무의 맞대결. 선취골을 넣은 건 대구였습니다. 전반 22분 장백규의 프리킥을 조나탄이 깔끔한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1대0.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진한 상주의 반격은 한층 더 거세졌지만 후반 32분 조나탄이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상주의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리그 선두와 함께 득점 선두를 지켜낸 조나탄의 활약에 결국 2대0 승리를 거둔 대구FC. Esse é ponto fundamental para a gente ter iniciado a competição melhor. O time está mais junto, está melhor. Eu sentindo que o time está melhor esse ano e eu pude pegar a pré-temporada. Isso foi muito importante para mim. O ano passado eu cheguei já depois da pré-temporada. 아직 리그는 초반이지만 단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패 행진을 7경기째 이어갑니다. 옐로우 카드로 오늘 또 준이도 못 나왔는데 또 뒤에 들어온 친구가 잘해줬고 다음 경기 또 우리 레오가 또 퇴장당해가지고 또 못 뛰는 상황인데 누군가 또 와서 레오만큼 잘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선수들 믿고 있어요. 일단은. 전력면에선 상주에 못지않은 안산과의 주중원정, 이어진 수원과의 홈경기까지 앞둔 대구FC가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창단첫 우승을 향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지하에 있는 숯불 불고기집에서 회식을 하던 대학생 20여 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시 남구의 한 숯불 불고기집 지하에서 체육대회 뒤풀이를 대학생 26명 중 3명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제가 그 친구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일어나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급히 바깥으로 나왔지만 다른 학생들 역시 메스꺼움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생 3명은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연탄에 의한 일산화탄 중독은 마찬가지로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 중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심하면은 의식을 잃다든가 심하면 심근경색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찍은 식당 지하 내부 사진입니다. 테이블마다 숯을 피워놓고 있었지만 선풍기 몇 대만 있을 뿐 환풍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환풍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지하 식당에서 조금 허가가 났는지 또 지하 식당에 환풍구가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식당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식당이 허가 없이 지하 공간 구조를 변경해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식당 주인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는 조선시대 영남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중심지인 대구 경상가명 400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풍속 재연 행사를 열고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김충선 장군 귀순의식, 전통 무예시범, 취타대 공연 등이 펼쳐졌는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재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로 성공을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들 이야기하죠. 사법시험이 바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로스쿨 도입 이후 2년 뒤면 폐지되는데 존치 여부를 놓고 이견이 많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고시원. 한때는 이곳에서 200여 명이 사시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전 사시 합격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빈자리는 3년 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2년 뒤 폐지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19 재보선에서 거대한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국회에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4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등록금이 현재 보면 학부생 3명이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좀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등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관계자들은 퇴행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 이상을 들여 평균 30살에 3% 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고졸 이하 합격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스쿨 장학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5% 이상을 반드시 특별 전형으로 뽑도록, 그리고 20% 이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법률가 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존치를,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근로자와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경산에 있는 3명 기업 김종정 씨 등 도내 모범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9명에게 경상북도 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시회인 제구의 대구 펫쇼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펫쇼에는 국내외 90개 업체가 530개 부스를 차려놓고 반려동물 사료 등 각종 용품을 소개하며 국제 도구쇼와 캣쇼도 선보입니다. 또 대구 수의사회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사랑 나누기와 애견 미용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경산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토막 사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사진을 찍어 동물학대 방지연합에 신고했습니다. 동물학대 방지연합은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본부 세관이 오늘 오전 대구 여상에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FDA 협정과 통관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수출입 통관 실무 전반을 가르치는 FTA 교육을 했습니다. 세관은 16일까지 2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올해 10월 말 열리는 무역업계 취업박람회에서 우선 취업 추천의 기회도 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에서 경북대와 부산대 입시 설명회를 열고 2015학년도 전형 결과를 분석해주고 2016학년도 대응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달 19일에는 경희대학교, 20일 성균관대, 23일 서울대, 30일에는 광운대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4개 대학 연합 설명회가 열립니다. 경북교육청도 오늘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시 설명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모두 6차례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오는 8월 21일 개막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통역과 안내, 행사 보조 등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 동안 문명, 만남, 황금나라 신라, 어울림마당 등을 주제로 50여 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있을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할 대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시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자동화 시스템, 정비 운영 시스템 등으로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구시가 임차료와 장치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